해커스 패스트컴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구. 영어 독해를 맡고 있는 김철용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런 공무원 영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독해 부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해는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 제목, 요지, 목적을 의미하는 대입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일치, 불일치를 의미하는 세부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잘 아시고 어려워하시는 빈칸 문제와 그리고 글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삭제 그리고 기타 문제가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7월 27일 시험을 보시면 여기서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문법 부탁드립니다. 전에 우리 모의고사 보면 학생들이 가장 멘붕을 호소하는 그런 영역이 있죠. 바로 어휘인데요. 어휘는 어떻게 나오나요? 어휘는 이제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휘를 물어보고 그리고 표현을 물어보고 이디엄을 물어보는데 요거 다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4개 중에서 3개만 맞아도 충분히 해피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문법 가볼게요. 문법은 크게 두 가지, 어법성 판단 그리고 영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법성 판단은 밑줄이 있는 경우, 밑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영작은 우리말 하나, 영어 하나 혹은 우리말 하나에 영어가 4개가 나오는 형태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문제를 보면 쉽지 않은 바로 생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 영어는 2문제 현재 출제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외워야 할 게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활 영어에서 문제를 틀려버리면 합격과 점점 멀어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져가야 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독해 키워드 2가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해, 노출, 강제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는 독해를 공부를 합니다. 독해는 해석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해석에서 이해로 넘어와야 되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그게 어느 하루 갑자기 바뀌진 않겠죠. 그러면 영어에 대한 지속적 노출이 필요하죠. 근데 이 역시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있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해커스패스.com 공무원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매일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1, 고2, 고3 어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어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제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어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지금 이제 10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서 독서실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단어를 쓰면서 외우고 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이동하시면서 자투리 시간에 혹은 수업 쉬는 시간 그 사이에 외워주는 방향을 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33,000 이렇게 막 두꺼운 단어치 외우는 건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합격하는 먼 방법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문법에 대한 키워드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문법은 2가지로 압축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문법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대략 200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몇 개라고요? 여러분 몇 개라고요? 네, 200개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200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많은 문법 문제를 풀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틀렸던 문제 어떻습니까? 나중에 풀어보면 또 틀려요. 심지어는 그때도 오답이었는데 1번 골랐죠. 근데 다음번에 또 1번 고르고 또 후회하고, 맞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잡을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이따가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일 남은 시점에서는 기출과 그리고 모의 테스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풀면서 풀다 보면 내가 특히 약한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의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이나 혹은 뭡니까? 그 빈칸 문제 여기서 많이 틀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천 플랜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 만약에 5월 해커스패스닷컴과 함께 하신다면요. 영어는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심화 이론 정리하고 이 이론을 문제로 적용시키고 싶다. 어떤 수업 들어야 되죠? 심화 집중반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전 훈련을 통해서 유형과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반이 권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오늘 시험이 이번 시험이 올해 며칠인지 오늘 처음 들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초 이론반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레벨에 맞는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한 맞는 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역전을 위한 차별화된 문법 학습법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그냥 가볍게 듣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200개 포인트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마치 어떤 맵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를 분석해 보고요. 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법 포인트가 보통 적게는 12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밑줄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됐던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 게 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빈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2011년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할 때 딱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 이런 데를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 왼쪽은 숫자, 오른쪽은 영어. 이 정도만 구분되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문법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200개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면요. 마치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문법 출제 포인트 200개 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맵으로 정리해 보면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장 구성 문제, 그리고 동사, 그리고 준동사. 사실 문장 구성, 동사, 준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크죠. 대략 70에서 80%입니다. 문법은 이 안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은 여기에 품사와 그리고 절, 마지막 비교 특수구문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경기도 안에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동사도 이렇게 6가지로, 준동사도 3가지로, 품사, 절, 그리고 비교 특수구문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난 문법 문제 2문제 이상은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뭘 공부하면 된다고요? 김철인 교수님? 동사와 준동사를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비율에 맞게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알고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문법은 이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독해 김철인 교수님께서 차별화된 독해학습법 제시해 주실 겁니다. 자, 독해는 10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문제, 그러니까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1번부터 10번까지는 해커스패스닷컴 공무원 영어 학습 교재 목차입니다. 시험 보시면 조 안에 다 걸립니다.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고급 정보를 원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 3번, 5번, 6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3번, 5번, 6번만 공부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일단은 나머지 3번, 5번, 6번을 제외한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여기가 기본 문제라는 거. 요거를 먼저 강조드리고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3번, 5번, 6번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네, 어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휘는 4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 1, 2, 3 어휘입니다. 이 고 1, 2, 3 어휘 배우면 65에서 70점을 확보할 수 있는 어휘력이 갖춰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독해 공부하다 보면 또 모르는 어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정리는 하지 마시고 그냥 독해 공부하시면서 그냥 체크 정도만 해주십시오. 뜻 정도 써주고 그 단어를 따로 수첩에 정리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일주일이나 10일 있다가 그 독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게 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 공부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은 두꺼운 책. 역시 아닙니다. 결국 같은 말 계속 하게 되네요. 고 1, 2, 3 어휘. 근데 나는 이게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어휘를 봐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 2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해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자, 무엇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2번째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기본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인가? 계속 같은 메시지 전달드리고 있죠. 기본 문제에 초점을 주고 거기서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 시험을 보면은 아까 우리 파트별로 영어를 나눠봤는데요. 거기서 최소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합격한다.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중요한 대목인데요. 조금 가격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휘 4개 나옵니다. 4개에서 3개는 꼭 맞아야 된다. 1개 틀린다. 2개 틀린다? 그러면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자, 독해는 10문제가 나오는데 8개는 꼭 맞아야 된다. 그러면
7개 맞았다. 그러면 영어 까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자, 교수님, 그러면 이제 생활 영어 부탁드립니다. 생활 영어 아까 제가 2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생활 영어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 영어는 2문제 모두 잡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킬러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2문제 이상 틀리신다면은 이것도 역시 합격과는 멀어지겠죠. 예, 우리 소위 말해서 낙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약간 과격하게 표현해드렸어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독해 학습법 정리해봤는데요.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문제를 기억할 때 내가 맞춘 문제, 틀린 문제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독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에도 역시 문법적인 규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 중에서요. 마지막 문장만 한번 문법적인 포인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 quick reaction to the starting gun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원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is하고 ar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 이런 걸 우리가 수일치 문제라고 포인트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수일치를 볼 때 주어와 동사를 길어지게끔 만드는 이런 to the starting gun과 같은 이런 수식어들 있죠. 이런 수식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예. 예. 요거 뺀다. 요거는 뺀다.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다. 없애버리면은 quick reaction이라고 하는 것 바로 뒤에는 답을 집어넣기가 여러분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답을 얘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저는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떨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is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여태까지 분석을 해보면요. 5가지로 압축됩니다. 수일치,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수식어 그 중에서도 빈도별로 5가지를 보면요. 전치사, 명사구, 전면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관계절입니다. 그리고 분사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 조금 여기서부터는 덜 나오는데 부정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동격절, 대절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일치 사이의 수식어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영어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 영어의 전국 유일의 팀 티칭입니다. 다른 데는 팀 티칭을 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이 싸우기 때문 아닐까요? 그 걸그룹도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린 싸우나요? 한 달에 한 번? 네, 그리고 또 술 마시고 또 가볍게 술 마시고 또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형구라고 하고요. 저는 독해를 맡고 있는 김철용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 2명이 모여서 더 많은 효과를 내겠죠. 여러분 절대로 1 더하기 1은 단순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귀요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요미 하시면 안 돼요. 귀요미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1 더하기 1, 저하고 김철용 교수님께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합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